오늘은 에티오피아라는 나라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에티오피아.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 아세요? 에티오피아. 네, 아프리카 맞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예요. 근데 옛날에는 이 에티오피아가 아주 잘 사는, 아프리카에서 잘 사는 나라였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주 가난한 나라가 됐습니다. 여기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 하느냐? 우리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진 나라가 에티오피아예요. 그래서 우리는 에티오피아는 아주 가난한 나라, 못 사는 나라, 또 별볼 일 없는 나라로 보이지만 이 나라가 6.25 때 우리를 도와준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이 에티오피아라는 나라는 1935년, 1935년이니까 제가 태어났는데 1935년에 이탈리아의 침공을 받았습니다. 침공을 받아가지고 멸망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황제가 막 도망쳤어요. 왜냐면 거기서 있어 잡혀 죽으니까. 그래가지고 국제 무대에 가서 우리 너무 억울하다. 우리나라 좀 도와달라. 왜 우리나라가 이탈리아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핍박을 받아야 되느냐. 이래서 호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제 유엔이 없을 때예요. 세계 각국 사람들이 각국에서 들으쳤다는 거예요. 뭐 하나 나라 망하면 망했지. 뭐 우리가 뭐를 도와줬느냐. 조금도 도와줄 생각을 안 했어요. 그때 이 황제가 이 셀라시인데 셀라시 황제는 너무나 기가 막혔던 거예요. 그래서 망명을 해서 다른 나라에 가 있지만 뒤로 에티오피아의 젊은이들을 훈련을 시켰습니다. 군인을 만든 거예요. 군인을 만들어서 너희들이 이러고 있으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몰래 군사훈련을 해라. 그래가지고 그 군인 조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자체에서 들고 일어나가지고 1941년, 그러니까 한 6년 만에 이탈리아군을 몰아냈어요. 그게 몰아내서 이 셀라시 황제가 다시 에티오피아에 와가지고 나라를 다스렸던 거예요. 그럴 때 유엔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유엔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생긴 거예요. 그 생길 때 이 셀라시 왕자가 거기서 무슨 연설을 했냐면 우리가 아주 힘들 때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지만 원망하지 않는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와 같은 나라가 나오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 약한 나라를 도와주자. 이런 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단 안보력에 통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유엔에서 그러자. 가난한 나라가, 힘없는 나라가 억울하게 당했을 때는 그 나라를 도와주자. 이런 게 생긴 겁니다. 근데 처음 생긴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법이 유엔에 통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우리나라에 뭐가 일어났냐면 6.25 동란이 일어난 거예요. 참 우리나라 6.25 때 저는 전부 다 귀엽다 하시겠지만 하다가 그냥 다 뺏겨버린 거예요. 아니 이제 공산군이 쳐들어온다는 소리 듣고 얼마 안 있다가 사흘 만에 저부터 인천사를 뗍니다. 인천이 함락되는 거예요. 인민들이 돌아버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속수무 처졌습니다. 이럴 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유엔에다가 호소했어요. 우리 좀 도와달라. 그래서 유엔에서
16개국 16나라가 우리나라를 도왔습니다. 도울 때 이 에티오피아의 군인들이 왔어요.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도왔는데 이 에티오피아는 누굴 보냈냐면 셀라시 황제의 왕실 건의대, 그러니까 셀라시 황제를 돕는 건의대, 거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강요부대를 보냈습니다. 강요부대를 보내가지고 우리나라를 도울 때 어떤 걸 강조했냐면, 첫째가 혼돈에서 질서를 형집하는 나라가 되자, 우리가 되자. 그 다음에 초전박살 한마디로 한국전쟁에서 두 가지의 뜻을 실천하고 오라는 이런 명령을 내는 거예요. 너희들은 죽더라도 싸워라. 지지 말아라. 그리고 초전박살을 해라. 이래가지고 강요부대를 우리나라 파견했었던 거예요. 파견해서 결국 이 군인들을 우리나라에 와서 6.25 동란을 이기는데 큰 공을 세웠던 거예요. 그동안 이 강요부대가 한국에 와서 싸운 사람이 6,037명이나 참전을 했고, 그 중에서 124명이 전사를 했고 536명이 부상을 했어요. 그런데 단 한 명의 포로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죽었지 붙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기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한 거예요. 참 우리나라를 정말 도와준 겁니다. 그래서 253번의 전투에서 253번의 승리를 얻게 됐어요. 우리가 이거를 몰랐어요. 저도 몰랐습니다. 이 강요부대가 이렇게 용감히 싸운 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후가 문제가 됐습니다. 뭐냐면 6.25 동란이 끝나고 이제 이 부대원들을 갔어요. 자기 나라로 갔는데 그때 에티오피아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감염이 드는 거예요. 감염이 전부 굶어 죽는 거예요. 여기는 목장기대가 많아가지고 이 소를 키우는데 감염이 풀이 다 이제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은 물론 목축고 좀 다 죽어버립니다. 한 해에 100만 명이 굶어 죽을 정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에티오피아는 살 길이 없었던 거예요. 이럴 때 이제 1974년에 맹기수트라는 군인이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이래가지고 못 사는 거예요. 우리는 공산주의 나라가 돼야 된다. 이랬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공산주의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돼버렸고 또 얼마 있다가 다시 이제 한 20년 전에 다시 민주주의 국가로 바뀌었지만 공산주의가 셀레시 황제는 그 사이에 병으로 죽었어요. 합병증으로 죽었다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 얘기는 죽인 거다. 공산주의 국가에서 죽인 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피해를 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나라를 도와주러 왔던 군인들이에요. 너희들은 공산주의를 위해서 싸운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 죽여버려야 된다. 이래가지고 막 핍박을 한 거예요. 그 공산주의 국가가 되고 나서는. 그러니까 숙청을 한 거예요. 숙청. 그래가지고 6.25를 참전했던 또 강요부대 부대원들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저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대원들이 자기가 6.25 때 참전할 때는 좀 숨긴 거예요. 난 참전한 적 없다. 이렇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우리나라의 그 기자가 에티오피아에 가서 6.25 참전 용사를 찾는데 한 명도 없더래요. 한 명도. 왜 없을 리가 없는데 어떻게 된 거냐. 핍박을 그냥 숨어버린 거지요. 그리고 내가
6.25 때 이렇게 참전했다는 것을 나타내지는 거예요. 이렇게 에티오피아가 우리나라를 도와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훌륭한, 지금 현재는 잘 사는 나라가 됐죠. 우리나라가 아주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자, 6.25 때 보세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남대문에 딱 서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동대문이 보이더라고. 그 사이가 다 쑥대밭이 있는 거예요. 하나도 없었습니다. 있으면 벽돌 나무밖에 없었어요. 수복해서 보신 사람 있어요? 수복해서 저는 그때 보신 사람이 있거든요. 수복해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남대문부터 동대문이 보여요. 지금 남대문에 가서 쳐다보면 동대문이 보이겠어요? 한번 서울 가시면 남대문에 서서 동대문 쪽을 쳐다보세요. 전부 그냥 쑥대밭이 된 나라였어요. 이런 우리나라가 이런 강류부대처럼 이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6.25를 끝마치고 승리를 했고, 또 박정희 대통령 어떤 훌륭한 분이 나타나서 경제 부흥을 일으킨 겁니다. 누구든지 박정희 대통령을 욕하면 안 돼요. 물론 독재는 했어. 독재는 했지만 정말 박정희 대통령 안 했었으면 우리나라 그렇게 안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 3페이지를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상태인지 요즘은 한번 요거 약간 비치어서 얘기를 했는데 한번 쭉 읽을 테니까 보세요. 우리나라가 대단한 거예요. 한국은 자동차 4대 강국이다. 한국은 조선 1등 강국이다. 배를 만드는 게 1등이에요. 자동차는 세계에서 4대 강국. 전 세계 바다에 떠도는 선박의 43%가 한국에서 제조한 선박이다. 한국은 반도체 1등국이다. 그건 알고 계시죠? 우리 모바일폰이 전부 다 이 반도체로 이루어졌는데 1등국이에요.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반도체 45%가 삼성과 하이닉스 제품이다. 한국은 북한보다 45배나 잘 산다. 한국은 집집마다 자동차가 2대씩 있다. 한국은 휴대폰, 냉장고, TV, 세탁기의 1등국이다.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가전제품의 30%가 한국 제품이다. 가전제품을 싹쓸이 해버렸다. 한국 쌀이 넘쳐 창고에 그득히 쌓여있다. 뭐 이래서 요즘 뭘 북한에다 보낸다고 지금 그래서 난리가 났는데 하여튼 쌀이 넘치는 건 확실합니다. 한국은 1970년에 고속도로가 한 개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34개다. 한국은 세계 기능올림픽에서 9년 연속 1등을 했다. 인천공항은 9년 연속 세계 1등이다. 서울 지하철이 세계 1등에 꼽혔다. 지금 시드니가 지하철 생겼죠? 저기 에핑에서 노스 쪽으로 가는 지하철이 생겼는데 그거 어디서 만든 전철인지 아세요? 한국제예요. 한국제. 한국의 지하철이 저쪽으로 생겼을 때 일본 일제를 수입해 왔어요. 그걸 제가 타고 보고 야, 참 일본 사람도 잘 만들었구나. 어떻게 이런 전철을 만들어냈나 감탄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내요. 만들어낸 걸 호주서 이번에 뒤로 왔습니다. 앞으로 호주의 전철이 한국제로 싹 바뀌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달됐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호주 와서 들어와서 살 때 생각했어요. 제가 살 때 제일 처음에 쇼핑센터에 가보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는 있겠지. 쇼핑센터 가서
보니까 연필 하나도 없어요. 연필은. 이게 참 부끄럽더라고. 야, 이렇게 한국 세계 각국의 물건이 다 들어와 있는데 한국 제품이 이렇게 없나. 그게 한탄한 게 30년 전인데 우리가 여기서 호주에서 사는 동안에 한국이 이렇게 발달돼버리고 뭐든지 1등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아마 여기서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한국하고 잘 살고 있겠지. 이게 뿐이 아니라 이렇게 1등국이 많대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읽는 겁니다. 뭐 집에 가서 읽어 보실 수도 있지만 그걸 뭐 대충 넘어가면서 한국은 초음속 전투기 수출입니다. 전투기까지 만들어내요. 인도네시아, 터키, 브라질에 전투기 40여 대를 수출했다. 한국은 원자로도 수출한다. 아랍에미레이트에 20조 원짜리 원자로를 수출했다. 초코파이는 1년에 5천억 원을 수출한다. 한국 라면 1등국이다. 신라면은 1년에 6천억을 수출한다. 한국은 모자 1등국이다. 오토바이 헬멧 1등국, 지문인식기도 1등국, 도록도 1등국, 내비게이션도 1등국, CCTV도 1등국, LED 조명이라고 이제 이 전기인데 이 LED가 아주 좋습니다. 제가 쓰는 것도 지금 그걸 쓰고 있는데 이것도 1등국. 무려 세계 1등 산업이 165개나 되고 5년 후면 500개로 불어난다고 합니다. 그 바람에 일본을 멀찌감치 따돌렸어요. 한국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프랑스를 제쳤고 이태리아를 제쳤고 영국도 제쳤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훌륭한 나라가 됐습니다. 자, 에티오피아가 우리나라를 도와줄 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비참했어요. 저도 그때 생각을 하면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그때 나이 16살 했었는데 1.4 때 흑석동에서 수원고정 피난을 갈 때 그 얼마나 추워서 고생하는지도 몰라요. 길거리에서 죽는 사람이 더 많았고 사람이 죽어도 피난민들은 그것 때문인 줄 알았어요. 개가 죽으면 막 덤벼들고 난리가 나고 소가 죽으면 난리가 났지만 사람은 사람 취급도 당하지 않던 그런 나라였었어요. 그런 나라가 우리가 호주에서 사는 이 30년 동안에 이렇게 발달됐어요. 이거 우리 피부로 못 느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100세 시대가 왔다 그러는데 요즘 그게 바뀌어서 150시대로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느냐? 그렇게 살 수 있는 약이 개발이 됐어요. 약이 개발돼서 그게 한 3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 웬만한 사람도 그걸 먹고 있대요. 나도 이걸 한번 이제 먹어볼 거라는데 이걸 먹으면 이게 뭐냐면 우리의 세포를 젊게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이가 먹으면 세포가 재생이 자꾸 먼저 재생할 때 꼬리가 짧아진답니다. 뭐 나도 기술적인 잘 모르는데 꼬리가 짧아지기 때문에 재생이 돼도 시원찮게 재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을 먹으면 젊었을 때 똑같이 피부가 재생할 때 똑같이 재생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 몸은 피부는 자꾸만 재생하잖아요. 세계나무 숲 재생할 때 100에 뜨는 보담 재생할 때 90, 보담 재생 80, 보담 70이 줄어들어요. 모양이. 그런데 이 약을 먹으면 100으로 재생할 때 또 100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100으로 또 피부가 또 100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장복을 하면 150년까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한번 보고 그 약이 개발이 됐대요. 개발이 돼서 요즘 사먹는 사람이 많은데 한 달 먹는 그 비용이 80불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확실하다면
돈 80불 투자할 수 있죠. 투자해서 그 약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세상이 됐으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은 희망을 가지고 아주 건강 책임에서 열심히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